안녕하세요. 잠깐 동안의 국어를 공부하는 잠깐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화상은 자기 스스로를 그린 초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윤동주 시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시로 그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년을 읽어보겠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아까 자화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쵸. 화자가 되겠죠. 화자가 시적 화자 자신이 우물을 들여다본 거죠. 우물을 왜 이렇게 들여다봤을까요? 두레박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물이 깨끗한가 보려고? 그게 아니죠. 이 우물은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아성찰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외딴 우물을 찾아갔을까요? 세상과 어떤 분리된 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은밀하게 성찰해 보기 위해서 사무통일을 돌아서 농가 외딴 우물로 찾아간 것이죠. 이 안에서는 우물 속에 비친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물 속에 비친 자연을 어떻게 했어요? 나열했죠. 어떤 대상을 나열하는 표현법이 뭐예요? 열거법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파란 바람 그랬는데 원래는 파란이죠. 파란인데 시에서는 파란 어떤 리듬도 살리고 시적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문법을 파괴한 겁니다. 이런 표현법을 시적 허용이라고 말하죠. 3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아까 요 앞에서는 우물에 비친 풍경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나이가 등장했네요. 이 사나이는 누굴까요? 그렇죠. 화자가 되겠죠. 왜? 자화상이니까.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아까 사나이가 나타난 건 좋았는데 갑자기 그 사나이가 미워졌어요. 이연에서는 우물에 비친 아름다운 풍경이 보였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미운 사나이가 나와요. 그럼 이 사나이와 미움의 대상인 사나이와 이연에서 말했던 아름다운 풍경이 조화를 이루지 않죠. 서로 뭐가 된 거예요? 대조가 된 거죠. 그러면 왜 화자는 이 사나이를 자기 스스로를 미워했을까요? 여기서 잠깐 윤동주 시인은 어느 시대의 시인이죠? 네, 일제강점기 시인입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뭐 독립운동을 한다거나 광복군이라거나 그런 어떤 투사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부모님이 보내주신 학비를 받고 공부하는 그런 삶이 안주하는 현실적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미움의 정서가 생긴 거예요. 사연.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아까 미워져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또 여전히 또 자기 자신을 미워하자니 또 가엾어지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그 일제 강점기 때 지식인의 어떤 내적 갈등이 느껴지는 거죠. 자신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느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 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나이는 뭐뭐 비읍니다. 이런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 구조의 반복이 사용됐다. 요거 꼭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됩니다. 오연에도 또 사나이가 나오네요.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아까 사연에서 사나이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 했죠? 그대로 있다라는 말은 여전히 이 현실의 삶이 안주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미워져 돌아가는데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여기서 이 사나이가 그리워진다라는 말은 과거 어떤 순수했던 그런 자아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나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사나이에 대한 정서의 변화를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 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미워. 아니야, 불쌍한데 다시 가서 돌아다 보니까 역시 미워. 그러다가 그때가 그리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6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연에 있던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있죠? 가을이 있까지
이까지 보세요. 이연에도 가을이 이까지 거의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연에서는 씁니다 했는데 6년에서는 이렇게 고 추억자로 사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 늘어났죠. 그래서 점층법이 사용됐습니다. 이 점층법이 사용됐다라는 말은 어떤 심화의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정리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연에서의 내용을 반복을 했는데 약간 변화를 주면서 반복을 했죠. 변주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에서는 총 7번이 사나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 5년과 6년에서는 과거 순수했던 이상적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의 주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성찰과 또 암울한 시대 속에서 자신에 대한 애증,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 서로 교차되는 그런 내적 갈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구했습니다. 안녕.